안녕하세요, 잡았어요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흔히 명가로 표현되는 제조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가 꼽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삼사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죠. 이 차들 전부 태생을 잘 보면 유럽산 차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 차들이 다 자기네 국민차인 거잖아요. 아니 진짜 옛날에 제가 그 BMW랑 같이 독일에 출장을 갔었는데, 아니 무슨 이 나라는 돌아다니는 택시가 E클래스야. 벤츠 E클래스를 택시로 탈 정도로 자동차 선진국이 모여있는 곳이 유럽이라는 거 부인할 순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산 차들 솔직히 어깨 쫙 펴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2022년에 사상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브랜드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는데요. 자, 1위가 아우디 폭스바겐이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2위가 푸조 시트로엔 지프 등이 있는 스텔란티스, 3위가 르노, 4위가 바로 이 현대기아입니다. 심지어 이 3위인 르노와 판매 대수가 500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BMW, 토요타, 벤츠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이 현대기아가 자동차 명가인 유럽에서 BMW, 벤츠를 이겼다는 건데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요, 현대차 기아의 유럽 내 판매량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4.2% 오르면서 106만 989대를 판매하는데요.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 뭐냐?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14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2위는 현대차의 투싼입니다. 12만 대 이상 팔렸어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다 준중형 정도 되잖아요. 별로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SUV죠. 유럽 시장에선 전통적으로 작은 차, 소형차가 인기가 많아요. 유럽의 이 도로가 워낙 좁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판매량 1위라는 이 유럽형 스포티지를 보면요, 국내나 북미 시장보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스포티지는 전장이 4660mm인데요. 유럽형 스포티지는 4515mm예요. 당연히 휠 베이스도 더 짧아.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더 적겠죠? 좀 특이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큰 차가 대세잖아요. 유럽은 오히려 이게 작아야지 더 타기 좋다, 이런 인식이 큰 겁니다. 근데 한간에선 이럴 수 있어요. 야, 그게 아니라 현대기아가 차값이 싸잖아. 싸니까 그래서 좀 잘 팔린 거 아닐까?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서 한 3,163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시작가가 5,200만 원입니다. 훨씬 비싸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잘 팔린다는 걸 보면 현대기아가 어느 정도 이 유럽 내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대차 기아, 유럽에서만 잘 팔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꽤 선전했죠. 지난해 147만 대 이상 팔았는데요. 역시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은 유럽이랑 똑같아요. 투싼과 스포티지입니다. 거기다가 제네시스의 역할도 꽤 크죠. 전년 대비 판매량을 13%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로 말할 것 같으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우리도 막 차를 주문해도 출고받기도 힘들었잖아요. 제조사들이 호실적 내기가 쉽지 않았던 해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와 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28조 이상 되고요. 영업이익은 16조 3,603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대차, 기아 전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래서 그런 걸까요? 이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 트렌드가요, 매년 파워 리스트라는 걸 뽑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의 인물, 올해 주목해야 할 사람을 딱 뽑는 건데요. 2023년 올해의 인물로 뽑힌 사람 누구냐? 의선이 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꼽혔어요. 한 5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공개로 그 안에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 리스트에 42위에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꽤나 인싸라고 알려져 있는 GM의 메리 바라 회장도 2위를 기록했어요. 그야말로 이 K자동차, K기업인 시대다 싶기도 합니다. 모두가 정의선 회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현대기아가 이렇게 잘 나간다면 이거 지금이라도 주식이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걸까요? 잠깐! 안 됩니다. 현대기아가 해외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낸 거 사실이죠. 그런데 약간의 운빨도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가장 차를 잘 팔았었던 때는 2019년이에요. 코로나 직전이었죠.
올해 현대차 기아의 전 세계 판매량이 한 684만 대 정도인데요. 그때는 연간 700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보다 판매량은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의 점유율은 살짝 높아졌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냐? 환율의 여신이 현대기아의 손에 들어준 거죠. 지난해 평균 환율이 1292.2원이었는데요. 2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해외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상승된 환율의 맛을 꽤 쏠쏠히 본 거죠. 똑같은 대수를 수출해도 원화로 받은 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의선 회장이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는 아마도 제네시스죠. 고급화 전략으로 이 제네시스를 세계 시장에서 팔고 있잖아요. 이전보다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도 인지도가 좀 낮죠. 제네시스가 어디 나라 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상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 좀 우려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는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죠. 오죽하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신차 공급난으로 차를 받으려면 1년씩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는 이 신차 수요가 너무 급감하는 추세라서 다시 말해 재고차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올해 내수와 글로벌 시장에 신차는 줄줄이 또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죠. 개인적으로 현대차의 이 산타페 풀체인지 무지무지 기대하고 있고요. 벤츠의 G바겐 스타일로 나온다는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아요, 아직은. 기아는 EV9 준비 중이죠. 제가 모터쇼에서 요거 컨셉트카 느낌으로 살짝 봤었는데 이게 어떤 실물로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차 출시가 이 시국에 어떤 기회로 만들어질지 이건 의선이 형님의 몫으로 남겨둬야겠죠. 넘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꽤나 이 시장에서 거둔 성적에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좀 반갑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 좀 있어요. 이게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것을 나무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근데 이걸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차가 엄청 욕먹으면 이것도 은근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남들이 욕하면 또 기분이 나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잖아요. 현대기아가 진정한 퀄리티로 더 올해는 인정 많이 받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내수 시장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차 왔어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